안녕하세요. 심철훈입니다. 저는 현재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도수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정수기와 물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환자분들 중에 근육과 관절, 허리 디스크 등이 뻣뻣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에게 하나 여쭤보면 열의 8명은 물을 잘 드시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물을 잘 드시지 않으면 근육이 뻣뻣해질 수밖에 없고 인대도 뻣뻣해질 수밖에 없으니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우리 척추 디스크라는 질병이 있잖아요. 허리 척추뼈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에는 수분이 약 60에서 80% 정도 차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가거나 또 앉아서 오래 일을 하거나 하면 그 디스크 안에 수분이 많이 말라버리면서 디스크가 딱딱하게 변합니다. 그럼 척추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 디스크라는 질병이 걸리고 허리가 아파지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근육은 약 수분이 75%가 되는 조직이고요. 눈은 수분이 약 95% 되는 조직이에요. 하루 수분 배출량을 보면 우리 몸은 하루 정도에 약 3리터 정도의 물이 자연스럽게 배출이 돼요.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약 2리터 정도를 마시라고 하죠. 근데 한국인은 약 1리터 정도밖에 물로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부족한 물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음식 또 커피 이런 걸로 많이 채우시긴 하는데 그런 걸로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간이 암을 완전히 정복한다고 가정하면 약 5년에서 10년 정도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옛날부터 수인성 질병은 인간의 사망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상수와 하수가 따로 분리되면서부터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상하수도의 기대 수명은 20년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한국은 상하수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뉴스를 보면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할 만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최근에 수돗물 유충 사태도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붉은 수돗물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녹조에서 나오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생소한 물질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요. 또 농약, 또 여러 가지 화학물질, 또 환경호르몬, 의약품들까지 우리가 마시는 물에서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마시는 물의 형태를 보면 총 3가지밖에 없거든요. 수돗물, 생수, 정수기 방식. 이 3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수를 먼저 살펴보면 생수는 첫 번째로 일단 생수병은 플라스틱으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에 있는 자외선이 이 생수의 플라스틱과 만나면 플라스틱이 파괴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럼 파괴된 부분은 물에 녹은 채로 우리가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생수는 반드시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형태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올 때의 과정을 보면 마트에서 어떻게 보관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수물을 뽑아내는 수원지 관리도 깨끗하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생수를 음료수로 마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요. 생수는 사실 밖에 나갔을 때 간편하게 잠깐 마시는 정도의 용도지 음료수로 장기간 마시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정수기. 정수기는 시중에 굉장히 많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옛날부터 많이 썼던 냉온수기, 요즘에 커피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탄산수가 나오는 것도 있고 얼음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음이온수, 알칼리수 정수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정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수기 고르는 기준을 한번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수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깨끗한 물,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죠. 근데 저수조가 있는 정수기들은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다시 저수지에 받아놓기 때문에 2차 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날 되면 거기서 세균이 번식하거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수조에 있으면 이제 그 물을 가지고 따뜻하게 물을 데피거나 또 차갑게 물을 식혀서 편리한 물을 만들어 줄 수 있긴 하지만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입상활성탄 또는 활성탄이 들어가 있는 정수기 또는 카본 필터가 들어간 정수기 같은 말인데요.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따 뒤에 다시 할게요. 그리고 역삼투압 정수기는 물에 있는 모든 성분을 다 걸러내기 때문에 물이 산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음용하시게 되면 우리 몸의 체액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반드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살균수가 들어가 있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수기 안에 저수조나 물을 살균하는 방식을 택한 정수기인데 거기 살균수로 사용되는 물질이 차염수산이라는 물질이에요.
차염소산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락스, 락스의 성분이 바로 차염소산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보다 농도를 약하게 희석한 건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내가 마시는 물을 살균한다? 조금 꺼림칙하죠. 그리고 음이온수 알칼리수. 음이온수 알칼리수는 사실상 우리 몸에 특정 부위에 약간 의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음용수로 마시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이건 이제 식약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두 정수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고요. 어떤 분들이 마셔야 된다라고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수기 내부 살균 방식을 채택한 모델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뭐냐면 정수기 안에 물이 약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곰팡이나 박테리아, 세균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수기 살균 방식을 채택한 모델들은 코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안을 막 청소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름이면 훨씬 더 빨리 생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여름에 그럼 더 자주 와서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식이 채택된 정수기들은 좀 구매하실 때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떤 물을 마시고 싶으신지, 좋은 물과 깨끗한 물을 원한다면 여기 제가 열거한 방식들이 있는 정수기들은 사실상 구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깨끗한 물, 좋은 물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에 대한 영상 한번 먼저 보시고 제가 나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준이 있습니다. 가격보다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유행보다 제품 본질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의 합리적인 까다로움, 그 기준에 가장 어울리는 물은 이스프링의 좋은 물입니다. 코코넛 껍질로 만든 압축 카본 필터로 140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은 걸러내고 몸에 좋은 미네랄은 남겨둡니다. 이스프링은 정수한 물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저장 없이 정수하는 직수 방식을 고집합니다. 또한 무선 UV 램프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99.9%까지 살균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IT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아메이만의 무선 전력 공급 기술 이커플드 테크놀로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5가지 NSF 인증 필터로 녹조 발생 시 생성되는 유해 물질 및 15가지 신종 오염 물질까지 모두 제거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칩으로 몇 달에 한 번이 아닌 실시간으로 필터의 수명부터 물 사용 데이터까지 체크해 언제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세척할 때도, 요리할 때도, 마실 때도 기준이 있는 당신에게 좋은 물 이스프링은 당연합니다. 전 세계 가정용 정수기 판매 1위. It's water. Eastspring. 이제 아메 이스프링 정수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압축 카본 필터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잘 보시면 유해 성분은 거르고 미네랄을 지켜준다 라고 써 있는데 먼저 유해 성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해 성분은 불안정한 구조를 가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나 효소 등과 결합하기 매우 쉽습니다. 이 유해 성분이라는 것들은 무언가 결합하려는 성질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있는 세포나 아니면 내 몸에 있는 효소, 소화 효소, 여러 가지 효소들과 결합을 해서 완전히 다른 물질을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염증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래서 아파지고 병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유해 성분이 아닌 나머지 성분은 뭐냐면 안정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와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나 효소들과 전혀 결합을 하지 않아요.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내 몸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버리거나 내 몸에 그냥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들, 그 다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독소들은 다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생명체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독성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미네랄. 근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전기적 성질을 띠어서 세포 작용이라든가 우리 몸의 어떤 생명 활동에 이 미네랄들이
중간에서 전달해주고 또 이동시켜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미네랄들이. 그래서 이런 미네랄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유해 성분은 거르고 미네랄은 지켜주는 이 말인즉슨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해 성분들은 당연히 다 걸러줘야 되고,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들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게 정수기의 핵심 역할이 된다는 거죠. 이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정수기들은 사실상 구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아메이의 압축 카본 필터라는 게 그 역할을 해주냐? 예, 그 역할을 해줍니다. 압축 카본 필터는 뭐냐면 활성탄이라는 게 엄청나게 빽빽한 밀도로 꽉꽉 차 있는 필터를 얘기해요. 활성탄이란 뭐냐? 활성화된 탄소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그럼 대체 활성화된 탄소는 뭐냐? 나무나 어떤 섬유질의 물질들을 그 고온으로 가열하면 그 탄소가 불안정한 형태로 바뀌어요. 그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꽉꽉꽉꽉 눌러놓은 걸 활성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탄소는 불안정해졌네? 그럼 탄소는 무언가 결합하려는 성질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활성탄 주위로 물이 지나가면서 물속에 있는 불안정한 물질들, 아까 유해 성분들도 무언가 결합하기 쉽다고 했죠. 탄소도 결합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해 성분들과 탄소가 서로 만나서 결합을 해서 이 카본 필터 안에 흡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미네랄은 그냥 자연 상태에 안정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탄소와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미네랄들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에 들어오는 거고, 유해 물질들은 자연스럽게 탄소와 반응해서 필터링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정수기 고를 때 기준 설명드릴 때 입상활성탄, 그냥활성탄을 설명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입상활성탄은 그 탄소 입자들 있죠. 그것들만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꽉꽉 채워놓지 않고 듬성듬성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입상활성탄을 쓴 필터는 물을 흘려넣어 버리면 물이 지나가는 곳만 지나가게 돼요. 물이 지나가는 곳만 지나가다 보니까 유해 물질들이 처음에 필터링 되다가 물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탄소하고만 결합을 하고, 나머지 다른 곳에 있는 탄소 쪽으로 물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터 효율이 굉장히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교체 시기를 내가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품들 특징이 다 필터 내부가 센서링 되지 않고 그냥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오거나 내가 알아서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터의 수명을 내가 체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자,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프링의 압축 카본 필터는 모든 유해 물질은 웬만하면 다 흡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입니다. 얘네들은 유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도 아주 쉽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탄소하고 반응도 하지 않고요.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제거해 줄 것이냐? 사실상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정수기 모델들이 아까 말씀드린 살균수를 쓰기도 하고 살균 물질을 뿌리기도 하고, 하지만 아메 이스프링은 UV 램프를 장착을 했습니다. UV란 말은 바로 자외선이라는 말이죠. 자외선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피부도 망가뜨리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햇빛에 오래 어떤 물질을 놓아두면 다 빛이 바래거나 형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 뭐냐면 자외선에 의해서 거기 있는 분자들이 다 파괴가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이 자외선 램프에 조사가 되게 되면 얘네들의 DNA들이 파괴가 되어 버립니다. DNA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고기의 생식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얘네들이 만들어낸 독소를 만들어낸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바로 비활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아무 자외선 램프나 다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외선에 파장되는 약 100에서 280 나노미터인데 그 중에 254 나노미터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의 유기물을 파괴하는데 가장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 이스프링에도 254 나노미터의 그 UV 램프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두 가지만 살펴보시면 압축 카본 필터와 UV 램프, 이 두 가지의 콜라보로 압축 카본 필터는 물속에 있는 우리 화학적인 물질, 환경 호르몬, 농약, 의약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물학적 독소들도 다 흡착이 돼서 그것들을 제거해 줄 수 있고요. UV 램프는 살아있는 유기 물질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들을 효과적으로 비활성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결합으로 우리가 깨끗한 물,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들을 어떻게 관리해 줄 것인가, 얘네들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이제 그거거든요. 자,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스프링은 스마트 칩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스마트 칩이 뭐냐면 정수기 내부 곳곳에 여러 부품들에 다 센서가 여기저기 달려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 스프링 패널을 통해서 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센서가 제대로 정보를 보내지 않거나 이상 신호를 감지했을 때도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AES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스프링 정수기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해서 내가 AES를 보내면 거기서 이 센서가 보내온 신호를 모두 모아놓은 정보가 담겨있는 칩이 있거든요. 그 칩을 꺼내서 그 칩을 읽어보면 거기 있는 센서들 중에서 어떤 센서가 언제 이상 신호를 어디서 어떻게 감지했는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효과적으로 고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직수 방식인데요. 직수 방식은 요즘에는 모든 정수기들이 거의 다 이 직수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아미 이스프링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직수 방식을 채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정수기가 다 그 저수조가 들어가 있는 냉온수기 방식으로 나왔을 때 이스프링은 그때도 직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직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고여있는 물은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스프링의 장점은 뭐냐면 NSF로부터 4가지 항목을 인증을 받았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정수기들 모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증 항목을 받은 정수기입니다. 이스프링이.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NSF에서는 매해마다 이 물속에 있는 오염 물질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 갈수록 NSF에서 물에 있는 이 오염 물질을 걸러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항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스프링은 그 항목을 다 통과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새로 연구 개발했나? 그게 아닙니다. 이스프링의 필터는 옛날에 만들었던 거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신종 오염 물질이 발견될 때마다 이스프링의 필터는 그걸 다 걸러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압축 활성탄 때문에 가능합니다. 화학 물질들, 환경 호르몬, 의약품, 농약 이런 물질들은 다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탄수하고 반응해서 흡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앞으로 새로운 발견된 모든 유해 물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불안정한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물질이 새로 나오든지 간에 압축 활성되는 모든 걸 다 필터링 해낼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그 NSF에서 새로운 항목을 계속 업데이트해도 이스프링의 필터의 성능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항목을 계속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스마트 칩하고 간편한 내부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부 상태를 한번 열어보시면 굉장히 구조가 간단해요. 누구나 그걸 열어보고 또 조립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나지 않아요. 그리고 고장이 난다고 해도 빠른 교체가 가능하고 또 필터의 스마트 칩을 통해서 상태가 빨리빨리 내가 체크할 수 있고 교체도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쉽습니다. 이스프링엔 이커플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프링 내부를 보면 전기선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전기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좀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UV 램프가 들어가 있고 UV 램프에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본체 헤드하고 이 UV 램프 사이에는 어떠한 전기선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 UV 램프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해 줄 것이냐? 바로 이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로 가능합니다. 이 무선 전력 기술을 개발한 것도 바로 이 아메인데요. 이 개발한 이유가 바로 물이 지나다니는 정수기 안에서 전선을 통해서 전류를 공급하게 되면 그 2차적인 문제, 누수라든가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심하다가 바로 이 무선 전력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현재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로 물 1리터를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83.28원입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프링은 대기 전력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물이 흐를 때에만 이 UV 램프가 가동되고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전기가 전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쓰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물을 마실 때라든가 뭐 주방에서 요리할 때라든가 그때 이외에는 대기 전력이 소모되는 전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 소모가 낮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필터를 포함한 비용, 그 다음에 정수기 초기 구매 비용 이런 거 다 포함을 해도 한 5년 정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물 1리터를 만들어내는데 약 83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정수기를 고르는 기준은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은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깨끗한 물과 좋은 물이라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들, 정수기 모델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건 아메이 이스프링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정보를 듣고
앞으로 정수기를 선택하시는데 또 좋은 물을 마시는데 여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주 아미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